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 머니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현지 르포 기사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 기자와 전영석 기자가 필리핀 오지에 자원광물 탐사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많이 고생했습니다. 취재한 기업은 제이스코 홀딩스입니다. 이 제이스코 홀딩스가 니켈 원강 사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현지 자회사 설립은 물론 현지 채굴 기업의 지분 투자도 단행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업 현장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 취재진이 필리핀 디나가츠에 위치한 해당 사업 부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배석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길다란 채굴 장비가 땅속으로 깊이 파고듭니다. 빠르게 회전하며 땅 내부에 니켈 원강이 포함된 흙을 퍼내 지상으로 올립니다. 제이스코 홀딩스가 10%의 지분을 확보 중인 EVMDC의 현지 작업 풍경입니다. 땅속에 니켈 함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 작업의 핵심입니다. 니켈 함량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채굴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월 말 9월 초까지 해서 2차 드릴링을 총 마무리할 거고요. 그러면은 300개 드릴링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저희는 드릴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터텍으로 시료를 보내고 있고 인터텍에서는 30개 단위로 부분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EVMDC가 디나갓 광산에서 채굴권을 확보한 면적만 2,700헥타르, 약 810만 평에 달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니켈 원강 채취가 이루어지는 지점은 약 300곳, 이 작업에 투입된 현지 인력만 약 150명입니다. 모두 채굴 전문 인력들입니다. 드릴링 작업을 통해 확보한 니켈 원강들입니다. 이제 이 니켈 원강들을 성분 분석소로 보내게 되면 니켈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글로벌 분석기관 인터텍을 통해 4차례에 걸쳐 분석 결과를 받았는데 EVMDC 사업 강산에서 니켈 함유량이 2%대인 지점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켈 함유량이 2%대는 고순도 니켈이 매장돼 있다는 뜻입니다. 니켈 중에서도 고순도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제조의 주요 원료로 쓰입니다. 앞으로 매장량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되면 남은 것은 필리핀 환경자원부로부터 받는 환경영향평가만 남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곧장 니켈 원강 수출을 위한 도로와 기반시설 공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제이스코 홀딩스가 지분 투자한 EVMDC가 확보한 니켈 광산 지역은 그 지역에서도 요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지리적 이점과 행정 간소화가 주된 이유인데 어떤 특징이 있고 앞으로 추진 과제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필리핀 남동쪽에 위치한 디나가트 섬. 이 섬에 존재하는 광산만 수십 개에 달합니다. 이 중 EVMDC가 채굴권을 확보하고 있는 광산 일대는 그 중에서도 요지로 꼽힙니다. 필리핀 국영기업인 PMDC가 소유한 부지인데 다른 지역 광산과 달리 채굴을 위해 거쳐야 하는 MPSA, 즉 광물 채굴권 승인 등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니켈 원강 수출을 위해 필요한 강가와 해변 인근에 위치한 것도 이점입니다. PMDC가 소유 중인 니켈 광산 면적은 총 3,600헥타르, 그중 EVMDC가 확보한 면적이 2,700헥타르입니다. 2%대의 고순도 니켈이 매장돼 있다는 분석 보고서도 사업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So many holes of high potential nickel ore. From the report submitted, the nickel ore is from 1% to as high as 2.9, 2.09%, which is by Philippine standards is already very high. 앞으로 추진 과제는 채굴 광산 일대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겁니다. We will construct a pier yard or the causeway, what they say technically. We also started to construct buildings for main office, administrative office. 이를 위한 투자 금액은 250억 원 규모인데 제이스코 홀딩스가 이 금액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니켈 원강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는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에 저희 독점 판매권을 통해서 250억에 대한 집행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 들은 바로는 EV 마이닝은 여기에 도로를 건설하고 벌목을 하고 그리고 채굴을 위한 모든 제반 절차, 그러니까 야적장부터 직원 숙소, 현장 사무소. 한상민 대표이사는 그간의 어려웠던 과정은 해결됐다고 본다면서
올해 안에 사업 본격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매출 발생 시기는 내년 상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디나가트 섬으로 가는 길도 험난했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건너 도착한 현장의 모습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제이스코 홀딩스가 투자한 EVMDC의 디나가트 채굴광산을 확인하기 위해선 하늘길과 바닷길, 육로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필리핀 마닐라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날아 부투안 공항에 도착한 뒤 다시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디나가트 섬으로 들어가는 수리가오 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턴 배를 타고 넘실대는 파도를 가르며 1시간 30분 정도 더 이동해야 디나가트 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산을 만나기엔 아직 이릅니다. 차를 타고 15분 정도 더 달려야 EVMDC가 채굴권을 확보한 노천 광산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기 시간 등을 뺀 이동 경로로만 따졌을 때 약 6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겁니다.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부턴 드릴링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산을 타야 합니다. 산세가 거칠어 취재진의 등산화 밑창도 버티질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디나가 광산의 드릴링 사이트 중 한 곳을 보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간 지점 정도 되는데 앞으로 20분 정도는 더 올라가야 합니다. 목적지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본격 채굴을 진행하기 전 니켈 함량을 파악하는 드릴링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곳이 약 300여 곳입니다. 디나가트 섬 일대는 전부 채굴 현장입니다. 필리핀과 일본 등 약 30여 개 기업이 니켈과 코발트 등을 채굴해 수출하거나 재련소로 넘깁니다. 광산 인근의 해변가입니다. 다른 니켈 채굴 기업의 작업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배 모습이 바지선에서 니켈 원석을 벌크선으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EVMDC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업은 니켈 아시아입니다. 이곳에서 작업을 시작한 지 약 30년이 다 됐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바지선은 1,800톤에서 3,000톤 규모 선박이 활용됩니다. 굴착기로 원강 흙을 퍼내 바지선에 옮기면 다시 벌크선으로 옮기는 겁니다. 인근에는 굴착기들이 모여있는 간이 주차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디나가트 섬 일대가 니켈 채굴의 요충지가 된 겁니다. 제이스코 홀딩스가 사업에 속도를 내는 이유입니다. 이곳 디나가트 섬에서 우리나라 기업으로 사업 부지에 발을 들인 것은 제이스코 홀딩스가 유일합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지루하고 딱딱할 것만 같은 독립기념관이 확 바뀌었습니다. SK텔레콤의 ICT 기술을 만나 그동안 흑백 사진으로만 접하던 유관순 열사가 생생하게 움직이고 조형물 앞에서는 AR 체험으로 게임도 즐긴다는데요. 박주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 내가 만세를 외친 것은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갇혀있던 유관순 열사의 얼굴에 혈색이 돌면서 입술이 움직입니다. SK텔레콤이 독립기념관과 함께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진 복원 작업을 거쳐 100여 년 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의 얼굴과 목소리를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갖고 있는 AI를 활용한 컬러 변환 기술을 최초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백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컬러로 자연스럽게 AI가 변환을 할 수가 있었고요.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 리이넥먼트 기술을 적용해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은 동영상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야외 조형물에는 현재 김구, 김좌진, 안창호, 윤봉길, 이승만, 이회영 등 총 8명의 독립운동가가 복원돼 차례대로 영상이 흘러나옵니다. 또한 스마트폰 카메라로 5개 전시물과 역사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AR 서비스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초저지연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불굴의 한국인상 AR 체험존에 위치한 QR코드를 스캔하자 웹브라우저에서 분홍색 무궁화가 나타났는데요. 이어 화면에서 조각상을 배열하는 등 일종의 게임 방식을 통해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독립기념관과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향후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더 확대하고 더 모든 것들을
ICT 인프라를 더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보는 게 향후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독립기념관 측은 SK텔레콤의 도움을 받아 보다 생생한 독립운동 역사를 대중에게 소개하고 기념관을 혁신적 역사 체험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ICT 기술로 복원한 체험형 독립운동 전시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높이고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국내 1위 협동 로봇 기업이죠. 두산 로보틱스가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도 돌입했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함께 일하는 협동 로봇. 범용성이 크고 전통 산업용 로봇 대비 가격이 저렴해 다양한 사업장에서 쓰임새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두산은 지난 2015년 협동 로봇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두산 로보틱스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 첫 출시한 4개 모델의 양산에 성공,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의 기술적 장점은 크게 안전성, 정밀성, 다양성으로 정리됩니다. 먼저 높은 충돌 감지력을 통해 작업자와 안전한 협업을 보장합니다. 사람과의 접촉 시 즉시 작동을 멈추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각 축에 탑재된 고성능 토크 센서를 통해 사람의 손재주가 필요한 섬세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또 전 세계 협동 로봇 기업 중 가장 많은 13개의 제품 라인업을 통해 제조뿐 아니라 물류, 푸드테크, 의료 등 서비스 분야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해 기준 연간 판매량 1,400여 대로 글로벌 점유율 5위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450억을 기록. 이 가운데 수출 비중이 약 70%로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인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미국 텍사스주에 판매법인을 설립했고 유럽 판매법인 설립도 준비 중이라며 글로벌 판매망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 17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고 연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엔화선물 ETN 6종을 새로 선보였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TF에 이어 ETN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습니다. ETN의 매력에 빠진 증권사들이 앞다퉈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엔화 투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엔화 선물 ETN 6종을 신규 상장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ETF에는 없는 ETN만의 장점을 투자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기초지수가 있고 그거를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이라는 거엔 동일하지만 ETF의 나부에는 추조고차가 있을 수 있지만 ETN의 지표 가치에는 추조고차가 없다. 이게 좀 가장 큰 차이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ETN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엔화 투자를 위해 직접 금융사를 찾을 필요 없이 ETN 상품을 통해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실시간 지표 가치와 현재가의 괴리를 따져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괴리율이 플러스라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투자할 위험이 있고 이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간접 투자기 때문에 만원가량의 소액으로도 선물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ETF에 없는 종목을 중심으로 ETN 상품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코스닥 마이너스 2배, 곱버스라고 부르는 코스닥 곱버스 상품은 ETN에만 있고요. 그리고 커머디티 중에서도 변동성 높은 천연가스 같은 거, 그리고 커머디티의 2배, 마이너스 2배는 보통 ETN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ETN으로 거래할 경우 기초 자산의 가격 등락을 추적 오차 없이 추종할 수 있습니다. 또 별도의 환전 수수료 없이 일반 주식 계좌에서 원화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이수연입니다. 필리핀 보홀이 세부, 보라카이에 이어 필리핀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필리핀 보홀 주정부 관계자들이 방한해 제이파크 보홀 리조트 조성에 나서는 부동산 디벨로퍼 유린 개발의 사업 역량을 확인하고
리조트 건립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전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림 개발이 필리핀 보홀 팡라우 섬에 조성하는 엘 카스카디바이 제이파크 보홀의 견본주택 현장. 필리핀 보홀 주정부 관계자들이 리조트 모형도를 살펴보고 견본주택 내부에 마련된 유닛 곳곳을 둘러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이 리조트의 부지 면적은 약 16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초대형 복합 리조트인 만큼 호텔과 풀빌라 총 1,353실, 초대형 워터파크, 27홀 골프장 등의 시설이 마련됩니다. 유림 개발은 오늘 10월 중 리조트 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필리핀 보홀 주지사는 유림 개발의 사업 역량과 K-디벨로퍼의 선진 개발 노하우를 확인했다며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Especially having your facility in Bohol, J-Park, it will add more tourists and it will help us promote more tourists in our province of Bohol. 리조트 건립 사업은 보홀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s soon as the completion of that building, the El Cascade J-Park Bohol, it will create, in the hotel alone, it can create 2,000 jobs for my people in Panglao. 필리핀 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필리핀 연간 방문객은 265만 명, 이 중 한국인 방문객은 약 42만 8천여 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필리핀 보홀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8년 팡라우 국제공항이 건립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서 직항 노선을 통해 4시간대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엘 카스카디바이 제이파크 보홀 리조트는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이어서 바이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지노맨 컴퍼니가 사업을 다각화합니다. 2개의 신규 타깃 항암제 개발 계획을 밝히면서 올해 임상 일상 진입은 물론 기술 이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약 발굴 플랫폼 지노크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와 신규 타깃 면역 항암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지노맨 컴퍼니가 하반기에 신규 타깃 항암제 글로벌 기술 이전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은 마이크로바이옴 면역 항암제인 젠001입니다. 현재 독일 머크의 면역 항암제 바벤시오와 변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암 대상의 임상 이상은 지난 5월 중간 데이터를 발표하며 임상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신규 타깃의 면역 항암제 제나 104-111을 통해 치료제뿐 아니라 항암제 부문에서도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마이크로바이옴을 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노클이라는 새로운 어떤 오믹스 기반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똑같은 지노클 플랫폼의 오믹스라든가 이런 지노믹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항체 연구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와 함께 회사는 신규 타깃 면역 항암제는 PD-1 또는 PD-LR 계열에서 항암제 반응을 보이지 않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올해 첫 환자 투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제나 104는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면역 항암제인 PD-1 또는 PD-L1 계열의 항암제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기존의 면역 항암제로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올 8월 안으로 IND 신청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첫 환자 투약을 시작할 것을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나 111의 경우 공동개발 파트너사인 디바이오팜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2025년 임상 진입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하반기 글로벌 기술 이전을 통한 매출 확보도 목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텀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곧 도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파트너와 좀 아주 상당한 구체적인 텀씬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올해 안으로다가 마무리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박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독감이 유행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3년 만에 자체 개발 독감 백신
스카이셀 플루 재공급에 나섰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안동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생산시설 안동 L하우스에서는 국내 공급을 일시 중단했던 독감 백신 스카이셀 플루가 3년 만에 재개해 오늘부터 출하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까지 이제 스카이셀 플루를 갖다가 생산을 하다가 2021년, 22년 동안에는 코로나 백신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스카이셀 플루를 생산을 못했고요. 저희가 3년 만에 특히 회사의 독감 백신 스카이셀 플루는 세계 최초로 WHO PQ 인증을 획득한 것은 물론 독감 백신 중 유일하게 세포 배양 백신으로 적용이 돼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접종이 가능합니다. 저희 세포배양 독감 백신은 세포에다가 바이러스를 주입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증식해서 바이러스를 회수해서 배양 정제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기술로서는 좀 더 어드밴스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는 최첨단 무균 배양기를 통해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항생제나 보존제 투여가 불필요해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과민 반응에 대한 우려도 낮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회사는 스카이셀 플루 4가의 임상 3상을 통해 우수한 면역원성과 안정성을 입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국내 500만 도즈를 공급하고 독감 백신의 선택권을 확대 및 백신 경쟁력을 입증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500만 도스 목표로 저희가 생산을 했고요. 저희의 고도화된 대한민국 백신 기술력의 결정체로 이번 시장 복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독감 백신의 선택권을 넓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역 확대를 통해서 우리 백신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는 현재 말레이시아와 태국, 싱가포르 등 10여 개 국가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또한 10여 개 국가에서도 추가 허가를 진행하며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이어서 자동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대차와 기아, 토요타의 신차가 일주일 간격으로 출시되는 등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신형 SUV 차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도 간판 SUV 모델인 카이엔의 신차를 내놨습니다. 어떤 차인지 김홍모 기자가 짚어봅니다. 약 5m에 달하는 길쭉한 전장으로 은은한 멋을 풍기는 회색빛 몸체. 준마가 앞발을 지켜든 금빛 방패 엠블럼이 차체 정중앙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많은 이들의 드림카로 꼽히는 포르쉐 카이엔의 3세대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내 외관서부터 주행 성능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친 신형 카이엔은 새로운 세대를 표방하기보다는 3세대의 이름을 이어갑니다.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투자를 통해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한 신형 카이엔이기에 더 뉴 카이엔이라는 모델명을 강조한다는 포르쉐 코리아. The Cayenne has been introduced in 2002 and is one of the pillars of the worldwide success, achieving over 80,000 deliveries per year and up to now over 1 million vehicles in total. 포르쉐는 지난해 약 30만 대의 차를 판매했는데 이 중 30% 이상이 카이엔 모델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올해 상반기에만 고객들에게 3,000대의 카이엔이 인도됐는데 이는 포르쉐 코리아의 판매량의 5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고가의 곱상한 외모를 갖춘과 동시에 최고 출력 360마력, 최대 토크 51kgm에 기반한 제로백 6초, 최고 속도 248km/h의 동력 성능으로 달리는 맛을 원하는 이들에게 호평을 받는 카이엔은 가격이 2배인 최상위 모델 카이엔 터보 GT의 경우 제로백 3.3초를 자랑합니다. 도로 주행 시 운전자가 영상을 보기 위해 시선을 돌림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형광 필름이 부착되어 운전석에서는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2030년까지 전 라인업의 80%를 전동화 모델로 채우기 위해 바삐 걸음을 옮기고 있는 포르쉐. 세단 전기차인 타이칸에 이어 전기 SUV 출시도 예정하고 있는 만큼 기름을 태우며 으르렁 오는 카이엔의 진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시장에 관심이 모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23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을 만나 배터리 공급 및 전기차 제품 서비스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1박 2일 일정의 마지막 날에는 기자들을 만나 현재 추진 중인 전동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김홍모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옥빛을 두른 한옥과 기와지붕 위로 나란히 선 어처구니가 내려다보는 시선 아래에 독일에서 건너온 순백의 전기차가 묘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지난해 8만 954대를 판매하며 6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벤츠의 전기차입니다. SUV 모델인 EQA, EQC서부터 세단인 EQE, EQS까지 풍부한 전동화 라인업을 갖춘 벤츠가 프리미엄 브랜드인 마이바흐에서도 전기차를 내놓으며 탈탄소화 움직임을 바삐 가져갑니다. 마이바흐 EQS 680 SUV란 이름의 전기차와 함께 한국으로 온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CEO. We're on a journey towards zero emission, as I mentioned. Even if that journey doesn't become a straight line, there can be ups and downs on that journey. We're absolutely convinced that the destination needs to be clear. We will decarbonize our old business model, and we will continue to develop the electric drive and the technology around this very, very quickly. 벤츠그룹은 2039년까지 기술 개발부터 원자재 수급, 생산,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점유율을 최대 50%까지 올리고 2030년에는 시장 여건이 허락할 경우 모든 라인업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주요 도로에 인접한 핵심 도시, 인구 밀집 지역 등의 고출력 충전 허브를 만드는 HPC 네트워크를 한국서도 전개해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팔을 걷어붙임과 동시에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래 충전 시 주행거리 600km의 마이바흐 EQS 680 SUV는 올가을 북미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국내선 내년에 출시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